예,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앞 영상에서 디스크 시스템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한번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이 뭘까요? 자,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겠죠. 자, 쉽습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파일을 관리하는 운영체제, 파일을 관리하는 운영체제의 한 부분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다양하게 이미 쓰고 있어요.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시던 PC로 보시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게 됩니다. 자,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를 살펴보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파일 시스템이니까 파일이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파일 어디다 넣어 놓으시나요? 폴더 또는 디렉토리에 넣어 놓죠. 자, 그래서 디렉토리 스트럭처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또 파일을 어디다 저장하죠? 디스크 또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에 저장을 하시죠. 자, 이거를 파티션이라고 부르죠. 어떤 파티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얘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 파일 뭔가요? 여러분 파일 많이 쓰시죠? 파일 많이 쓰는데 파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전공자들이죠. 자, 파일이 뭔가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연관된 정보들의 집합을 파일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자, 파일 어디에 저장하시죠? 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보조기억 장치죠.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건데 파일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연관된 정보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관된 정보들의 집합을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것을 파일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조기억 장치의 어떤 공간을 할당하는 최소 단위가 돼요. 여러분이 우리 디스크 배웠으니까 여기 섹터 몇 번, 실린더 몇 번에 섹터 몇 번에 서페이스 어디에 저장해줘 라고 안 하죠.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즉 보조기억 장치 할당의 최소 단위가 파일이 되고요. 좀 더 물리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파일이라는 거 결국 바이트들의 집합이죠. 바이트들의 집합, sequence of byte라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자, 파일은 다양하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크게 좀 분류를 해보면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면은 자, 이게 프로그램 파일이냐, 소스 코드나 오브젝트 프로그램, executable, 실행 파일들은 프로그램 파일로 분류가 되고 다른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은 데이터 파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형태로 분류를 해보면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이 있죠. 자, 텍스트 뭔가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들로 되어 있는 게 텍스트 파일이고요. 열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게 텍스트 파일이고 바이너리 뭐죠? 0, 1 이런 거죠. 0, 1, 2 문서를 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거를 우린 바이너리라고 하죠. 자, 바이너리 파일이라고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게 파일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파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틀리진 않을 거예요. 면접 가서도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진 파일들은 다양한 속성,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파일, 윈도우 같은 데서 파일 우클릭 한 다음에 속성, 이게 바로 여기 속성 바로 나오죠.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 파일이 가지는 속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파일의 이름이 있을 거고요. 이게 어떤 파일이냐라는 게 있을 거고 그 타입 C exe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을 거고 얘가 어디 저장됐냐, 크기는 얼마고 얘는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냐, 그리고 누구 거냐, 또 언제 생성됐냐 이런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파일이 가지는 속성이라는 거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파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연산 무엇이 있나요? 만들 수 있고요. 파일에다 뭔가 쓸 수 있고요. 또 읽을 수 있고요. 리포지션 뭐죠? 파일 옮길 수 있죠. 그리고 다 쓴 파일,
필요 없는 건 지울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연산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이런 다양한 연산들을 누가 제공해야 되는 거죠? OS가 이런 파일 오퍼레이션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OS의 기능 중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의 집합, 뭐였죠? 시스템 콜입니다. 즉, OS는 파일 오퍼레이션들을 시스템 콜을 통해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OS를 만들 때 이걸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이제 액세스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파일 액세스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퀀셜한 액세스. 자, 여러분의 문서를 이렇게 열었어요. 뭐 한글 파일을 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열면은 문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는, 뭐 정독이라고 해볼까요? 정독하는 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는 거죠. 데이터를 읽을 때도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sequential access, 순차 접근이라고 하고요. 비유를 좀 해보자면은 저희 뭐 C 언어에서 쓰는 fget C 같은 거 한 바이트씩 읽고 오게 되죠. 자, 이런 형태의 접근을 sequential access, 순차 접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파일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바로바로 찾아가서 읽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바로 Directed Access, 직접 접근입니다. 원하는 블록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파일 이렇게 쓰면 내가 원하는 블록 여기 직접 찾아가서 읽고 얘도 찾아가서 읽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접근을 직접 접근 Directed Access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C의 비유를 해보자면 seek 함수 아시죠? seek 하면은 점프 하죠. 예, 이렇게 점프 하면서 읽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문서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이 뭐 200페이지가 있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서는 처음에 뭘 보통 제공을 해주죠? 목차를 제공을 해주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내가 원하는 정보 땡땡땡땡 하면 10페이지에 있다 라는 게 적혀 있으면 이 목차를 보고 10페이지로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읽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접근 Indexed Access라고 합니다. 자, 인덱스를 참조해서 원하는 블록을 찾은 후에 읽는 데이터 접근 방법을 Indexed Access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C 같은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어레이가 있는데 얘를 읽을 때 여기 이렇게 읽는 경우 있죠. 안에서 다시 뭐 어떤 배열 같은 거 통해서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얻어오면은 요 안에 인덱스 배열 안에 내가 원하는 블록의 위치를 적어 놓음으로써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액세스를 하기도 하시죠. 이런 형태로 읽는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형태로 읽는 걸 Indexed Acces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파일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른 요소들, 파티션과 디렉토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디렉토리를 보면은 디렉토리 너무나 잘 알죠. 뭐 폴더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파일들을 이 폴더 안에 넣어놓죠. 왜 폴더에 넣나요? 어떤 거는 왜 강의라는 폴더에 넣고 어떤 거는 영화라는 폴더에 왜 넣죠? 예, 분류하기 위해서죠. 파일들을 분류해서 보관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디렉토리라는 개념입니다. 자, 디렉토리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산들을 할 수 있죠. 어떤 거 할 수 있죠? 예, 만들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찾을 수 있죠. 파일 안에 뭐가 있는지 찾을 수 있고요. 뭐 리눅스 같은 건 ls 또는 윈도우즈 dir 해보면은 어떤 그 파일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죠. 이 폴더 안에 디렉토리 안에 어떤 게 있는 게 여기 뭐 윈도우 같으면 이렇게 파일이 보여주고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뭐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바꿀 수도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될 거고요. 파일 시스템을 디렉토리 안에 또 디렉토리 이렇게 찾아 들어가듯이 탐색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건 누가 제공해 줘야 된다?
OS가 제공해줘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제공해줘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션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몇 개가 있나요? 뭐 몇 개,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두 개 가진 경우도 계실 거고요. 자, 하나인 경우도 여러분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 쓰시는 경우들 많죠. 자, 이렇게 우리 하드디스크 얘 자체는 자, 피지컬한 물리적인 디스크고요. 자, 얘를 이렇게 나누어 논리적으로 나누어 쓰는 거죠. 논리적으로 나누어 놓은 디스크를 우리는 파티션 또는 버추얼 디스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뭐 볼륨이란 용어로 쓰기도 하고 미니디스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즉, 파티션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디스크 또는 버추얼 디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만 묶는 건 아니죠. 우리 이렇게 묶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C 드라이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파티션이 되는 거죠. 자, 파티션의 개념, 논리적인 디스크다, 버추얼 디스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마치기 전에 용어 하나만 더 알고 넘어갈게요. 알아두면 좋은 영어라 용어만 한번 알려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어떤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붙일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는 마운팅이라고 합니다. 뭔가 붙이는 거를 마운팅이라고 하고요. 그 마운팅 하는 포인트를, 지점을 마운트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이 마운팅이라는 용어 여러분이 낯설 수도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 제가 iOS는 잘 모르겠고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은 이런 용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SD 카드를 꽂거나 빼거나 할 때 마운팅이 뭐 해제되었습니다, 마운트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해요. 자, 실제로 여러분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폰에 보면 여기 파일 탐색기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탐색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폴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MNT. 이게 바로 마운트의 약자겠죠. 우리가 SD 카드를 접근하려면은 보통 MNT 들어가서 여기에 우리 SD 카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폰이 가진 기본적인 내장 메모리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 있겠죠. 뭐 베이직 파일 시스템이 있으면, 자, 그런데 우리가 SD 카드도 접근하고 싶은데 얘를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죠. 그럼 이 파일 시스템 안에 어떤 폴더 같은 거에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폴더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갈 수 있게. 자, 이런 개념이 마운팅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현재 파일 시스템에 다른 파일 시스템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마운팅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리눅스나 뭐 유닉스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웹에 있는 디스크를 붙이거나 다른 디스크를 우리 파일 시스템에 마운팅해서 사용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마운팅의 개념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폰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바로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개략적인 오버뷰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디렉토리 시스템과 파일들에 대한 이제 다양한 얘기, 디스크를 관리하는 다양한 얘기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